그래서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여기에 김영기 대대장이 대대로 일침을 놔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나옵니다. 김영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군인의 임무다.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12월 3일 받은 임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장 지휘관인데 현장에서 초창기 때 국회 앞에서 대치할 때 이제 막 시민들이 완력을 쓰고 밀어내고 힘에서 밀리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애들이 눈깔이 도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현장에서 명령을 내려갖고 얘네들을 진정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군인들이 흥분해갖고 젊은 치기 또는 자식이 스스로 자유권으로 위협을 느껴갖고 만일에 그 짓을 했다고 하면 진짜 유혈 사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렇죠. 민주주의는 그날로 끝장나는 거였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증언 중에 군인의 복종은 명령 복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진짜 참군인인 겁니다. 나는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야. 국방부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집에 두고 온 나의 가족들과 우리의 국민들을 지키는 게 군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현장 지휘관은 알고 있었어. 윗대가리 똥별들은 어떻게든 나라 뒤집게 되면 평생 호의호식하고 권력 독식하려고 하고 있을 때 현장의 젊은 친구들을 지키고 이 국민들을 지켜낸 사람은 이렇게 깨어있는 몇몇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조성현 경비단장이 이제 수방사령관들 당시 이진우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근데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부당한 걸 왜? 잘 알면서 왜 지시를 한 겁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이 내 말이 그거다.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그랬다잖아. 아니 국회는 국회의원들 건데 어떻게 열려있는 국회를 쳐들어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얘기를 하냐고 몇 번을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맞냐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변호사가 다시 이래요. 정당성을 떠나서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나? 가능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 단장이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녹화는 안 되지만 방청을 하는 사람만 생겨도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 이게 비공개였으면 이런 증언들 자체를 또 직위원은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보류하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방청석이 봤기 때문에 이건 법원 기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이걸 갖다가 직위원도 이게 무죄다. 사실상의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이미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재판을 앞으로 몇 달을 해야 되냐면 2달, 3달, 결정까지 넉 달 내지 6달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새로운 대통령은 선출이 될 거고요. 직위원을
바꾸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직위원 스스로, 왜냐면 지금 혼자 내리는 결정도 아니고 옆에 또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죄를 주기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면 검찰청장이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이 혹시 직위원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무죄를 준다고 하더라도 항소 안 하고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는 애를 검사로 앉혀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에 바꿔야 되는 거는 직위원이 아니에요. 그 밑에 딸려있는 중앙지검의 검사 시끼들이지. 그리고 이 조성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장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계엄 이후에 언론에서 비치는 걸 보면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된다. 군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해하는 육군으로 기결돼야 한다. 이미 우리가 그 지시가 그랬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광주민주화 항쟁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때 어떻게 군인이 같은 자국민한테 이렇게까지 잔혹한 진압을 이렇게 총을 쏠 수가 있죠. 실질적인 조준 사격과 학살과 구타 이런 거 막 대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잔혹한 학살을 저지를 수 있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물론 발포 명령자들을 못 찾고 있고 지금도 못 찾고 있고 그 주범들이 다 죽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현직 군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양심 선언을 이제 와서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군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집단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군 교육 안에 방금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절대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인 군의 참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김형기 대대장하고 아까 조성현 이분하고 다 비육사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육사가 나라를 덜어먹으려고 했다면 비육사 출신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대장 같은 김형기 대대장, 그리고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현이는 2차 진입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서강대교를 안 넘으니까 특전사가 안 넘었단 말이야. 물론 시민들이 나서갖고 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 군용 차량을 막아서 진입을 못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려고 했으면 못 밀고 들어갔겠냐고. 근데 안 밀고 들어가고 그 자리에 멈춰졌잖아. 거기다 대고 더 들어가고 김용현은 계속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왜? 헬기로 공수해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었고 결국은 이 특전사들이 가갖고 이거를 뚫지 못하면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가를 외쳤는데 안 가는 거 보고 김용현이 2차, 이게 윤석열은 빨리 2차 안 가 막 이러고 난리를 쳤는데 군 일각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군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만일에 거기서 계엄 해제가 됐는데 2차로 또 가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서강대교에서 회군했을 거라는 거야. 회군하면 어디로 가겠어? 용산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현장에서 체포돼서 군사법정에 끌려가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 그리고 김형기 이분 대대장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거에 무슨 개소리냐 요 말 했던 분이고 아까 조성현 김형기 그 대대장은 간부사관 출신이고요. 조성현 아까 경비단장은 학군단 출신이고 추가 투입 거부한 거고 김문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전 수방사 처장이 있는데 이분은 삼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이 계엄군 헬기 40분 지원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비육사 출신 나라를 구했어 진짜로. 그분들은 충성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명령의 부당성과 이거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구한 영웅들입니다. 진짜. 이분들은.
이 사람을 항명죄로 잡겠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오히려 나중에 이분들은 표창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명령을 내렸던 놈들을 전부 다 군사법원에 사형시켜야 보내버려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정의로운 분들일 수도 있었고 또 하나가 박정훈 대령님의 사례가 굉장히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 속보로 공수처가 박정훈 대령 관련한 외압 관련한 거 요거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 1차 무죄를 받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수처가 그와 관련한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캐겠다고 합니다. 이것 또다시 김건희와 이종호와 윤석열 그리고 도망간 그 호주 대사 뭐 기타 등등의 이 사람들 이종섭이를 비롯한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 펄펄 뛸 노릇인 거죠.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한대요. 이제 다 나오겠네. 네, 이제는 제대로 나오겠네요. 왜 그걸 지금까지 안 했는지. 주모자인 임성근에 대한 휴대폰도 포렌식을 안 한 상태에서 얘를 무죄를 줘버린 거예요.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잠금을 풀지 못해 이거 한동훈하고 똑같은 거죠.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임성근이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나 비밀번호 기억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 복원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 7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면서 포렌식 협조를 요청해서 이달 중순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기대된다. 건이랑 통화한 거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임성근은 지난해 8월에도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밝혀지겠죠 이제.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수사를 계속 이어왔지만 계엄 상황으로 인해서 공수처 수사가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다.